안녕하세요. 어쭈구리 니팅 유튜브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네, 구독자 1000명을 기념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뜨개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2019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1000명의 구독자 님과 함께 할 수 있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첫 영상이 제가 오른코 만들기랑 왼코 만들기 영상인데요. 그거 올리고 나서 욕과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영상은 아직도 싫어요 비율이 되게 높아요. 저는 왜 그게 그런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좀 한 1년, 2년 정도 되니까 조금 이해는 돼요. 유튜브가 이런 곳이었구나. 근데 내가 너무 모르고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덤볐구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그냥 원래 블로그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블로그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뜨개와 관련된 영상, 뜨개 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참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럼 나도 그냥 어차피 올리는 영상 유튜브에다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댓글로 막 잘난 척하지 말라, 재수없다 막 그런 댓글을 받았을 때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대체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좀 많이 극복을 했죠. 싫어요가 늘어날 때마다 좌절하게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유튜브 도전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질문은 제가 그냥 있는 순서대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그냥 다 답해드리기로 했어요. 질문은 크게 축하해 주신 분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윤님께서 제 이름이 왜 어쭈구리인지 궁금하시다고. 제 이름이 어쭈구리 니팅, 어쭈구리인 이유는요, 제가 어쭈구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게 제 인생의 가장 저점일 때, 저는 항상 인생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어느 시점 이후로는. 그때 내가 너무 쭈구리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하나의 쭈구리라는 의미에서 어쭈구리라고 이 이름을 지었고요. 이게 어쭈구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쭈구리라는 말은 아주의 비표준어라고 나오고 어쭈 제법인데에서 온 말이라고 써있어요. 또 안 좋은 뜻도 있네요. 남이 잘난 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는 뜻을 하는 말. 그렇군요. 저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어쭈 제법인데?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싶었어요. 내가 인생이 지금은 이렇게 뭔가 쭈구리 같고 뭔가 구질구질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언젠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약간 저의 감성이 주류는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있었어요. 약간 B급 감성? 네. 약간 마이너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막 어떤 한 가지를 쫓아갈 때 저 혼자 막 되게 엉뚱한 거 좋아하고 좀 약간 남들이 다 좋아하는 거 못 좋아하고 좀 남들이 잘 안 좋아하는 거? 뜨개도 보면은 양말이나 장갑 같은 소품류가 뜨개의 주류는 아니거든요. 뜨개의 주류는 옷이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런 비주류, 양말, 장갑 이런 거, 또 배색도 주류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매니아들이 층이 엄청 많은 그런 비주류에 속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저의 부분들이 어쭈구리라는 말에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어쭈구리 니팅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요. 제 닉네임이 어쭈구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뭐 입에 붙지 않나요? 기억에 확 남고. 그리고 또 질문을 주신 거를 한 번 더 보면은, 뜨게 하면서 뜨게만 집중하는 편인지 아니면은 영상이나 오디오북, 음악 등등을 틀어놓고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저는 뜨게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뜨게만 하다 보면은 이게 반복되는 동작이라서 졸려요. 지루해서 저 뜨게 하다가 졸고 있는, 정말 제가 참 뜨게 하다가 졸아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뜨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은 이렇게 붙잡고 자고 있는 거죠. 그래도 놓진 않더라고요. 근데 좀 더 딥슬립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다가 이걸 놓치고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꼭 뭔가 다른 거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대개는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 틀어놓고 보면은 뭐 드라마 같은 거 하나 정주행하면서 보면은 뜨게 하는 시간도 덜 지루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뜨게를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졸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뜨게 하시면서 다른 거 하실 수 있으면은 넷플릭스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책도 읽는데 책은 근데 저도 잘 안 읽어요. 저는 책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독서를 거의 안 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읽고 싶을 때만 몰아서 읽어서, 몰아서 읽을 때는 뜨게 하면서도 읽어요. 하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네요. 뜨게 할 때 고민이 자세라고. 꼬리뼈랑 목이? 꼬리뼈가 왜 아프죠? 등은 기대고 목은 떨어뜨리고 뜨는 거. 저도 이렇게 뜨는데 왜 이게, 몸이 1시간만 떠도 아프시대요. 저는 일단은 오래 앉아있을 때는 딱딱한 의자 위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의자의 등받이 각도를 90도에 가깝게 해놔요. 그래야지 오래 앉아있을 때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저는 뜨개 높이를 좀 높여서 떠요. 대신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공중에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어깨나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도 높이? 이렇게 낮춰서도 이 정도 높이에다가 두고서는 시선만 떨어뜨리는 거죠. 눈만 떨어뜨리고 목을 수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옆구리에다가 팔꿈치 쪽을 딱 대고서 자세를 고정시키면은 좀 덜 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빼셔야 돼요. 뜨시면서 점점 힘이 들어가다 보면은 손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어깨에 힘을 빡 주고서 뜨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정말 몸이 아파요. 이게 자연스럽게 힘을 풀어주시면서 뜨시고요. 오래 앉아있으면은 정말 관절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뜨개를 좋아하시더라도 너무 뜨개만 오래 하지 마시고 운동도 꼭 해주세요. 운동해주시고 스트레칭도 꼭 해주시는 게 뜨개를 오래 하는 비결이 됩니다. 저는 샘플 뜨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몇 번째 다시 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실을 제가 이게 뭐죠? 푸르시오한 실 복구하는 방법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풀어놓고서 다시 뜨고 있어요. 여기 얘기하면서 떠갖고 틀렸네요. 풀어야 되겠다. 뜨고 있는 거는 샘플 양말이고요. 발 뒤꿈치 경사뜨기 하고 있는데 틀려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게요. 질문. 정수연님께서 제 팬이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쉽게 질리는 편이라 뜨개질 말고도 여러 취미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완전 쉽게 질려요. 그래서 취미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나마 뜨개가 가장 오래 유지하고 있는 취미예요. 저도 뜨개 시작했을 때 이렇게 오래 제가 뜨개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어떤지, 다른 취미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걸 하시는지. 저는 취미 부자인데요. 요즘에는 베이킹 하고 있어요. 거의 초보 수준이긴 한데 너무 재밌어서, 원래 제가 빵순이라서 빵집 투어 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베이킹 너무 재밌어요. 뜨개만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빵을 굽고 있습니다. 빵, 과자, 구운 과자 등을 만들고 있어요. 또 제가 디자인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디자인 영감 어디서 받는지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디자인하는 과정이 정말 아름답지가 않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거를 이제 삘이 받는 게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를 정말 어떻게든 디자인으로 활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도안으로는 발표하지 않은 양말 중에 홀리데이 양말 어떻게 만들었냐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홀리데이 양말은 이렇게 생긴 배색 양말이에요. 네. 양말 도안 중에서는 이렇게 눈꽃 결정 무늬로 만들어진 양말 패턴들이 여러 개가 이미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저 나름대로의 눈꽃 무늬를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이거는 다른 패턴을 참조하지 않고 제가 다 그렸어요. 그려서 만들었고요. 그 제가 하나의 삘 받아서 눈꽃 무늬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제 도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안이 나왔을 때 도안 작업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떤 거는 막 한 5년, 8년 막 이렇게 걸린 것도 있고요. 저 지금 거의 8년, 그렇구나. 8년째 디자인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 막 여러 개를 만들고 이런 거는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디자인 하기까지 과정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영감은 주로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자연, 물, 그리고 뜨개 이외의 것에서 영감을 더 많이 받아요. 뜨개 그 자체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뜨개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제가 갖고 싶은 거를 다 뜨개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욕구도 좀 있어요. 투공주맘님께서 저한테 초보 시절이 있었을까? 있죠, 당연히. 장갑이며 양말이며 혼자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일까? 저는 다 혼자 배웠어요. 저는 뜨개를 독학으로 배웠거든요. 제가 뜨개를 배운 거는 영문서적하고 구글링. 제가 뜨개를 시작했을 때 유튜브가 없거나 되게 미미했던 시절이라서 유튜브 영상은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법들을 저만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 된 그 말 설명을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 같은 거. 근데 뭐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뜨개하는 방식들은 좀 예전 책에 있는, 영문책에 있는 기법들인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독학으로 뜨개를 하다 보면은 도안 레벨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뭘 뜰 때, 이거 어려워서 내가 못 뜨겠다. 이런 게 없고요. 그래? 이거 그냥 한번 떠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나하나 떠본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뭐가 어려운지 쉬운지조차 알 수 없어서 그냥 어려운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해서 뭐 못 뜨면은 뜰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심한 거는 똑같은 옷을 3번 떴다가 풀고 다시 떴다가 풀고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을 다시 뜬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 뜬 줄 알고 다시 떴는데 나중에 내린 결론은 제가 잘못 뜬 게 아니라 그냥 그 디자인이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걸로 그렇게 됐죠. 분명히 다른 사람은 되게 입었을 때 예쁘고 날씬해 보였는데 제가 입으니까 완전 한 덩치하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도안이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지, 어떤 도안으로 뜨는 게 제 취향에 더 맞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보자 분들이시라면은 뜨는 거를 뜨지 마시고 뜨고 싶은 걸 뜨시라고. 뜨고 싶은 걸 뜨다 보면은 뜨개 기법도 같이 익히게 되고,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니까 버리지 않고 소장하게 되고 더 소중하게 되는, 그리고 뜨개가 더 재밌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너무 어려워갖고 완성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거는 시도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성취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하나 완성해야지 계속 뜨게 할 의욕이 생기니까 하나 떠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떠보시고 다양하게 떠보시면서 각자의 취향을 발견해 가는 거죠. 그거를 추천해 드려요.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처음에는 정말 엉망진창으로 뜬 것도 있지만
저는 그거 아직도 잘 갖고 있거든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저의 초보 시절에 떴던 것들. 또 HS님께서 손땀이 너무 작으시다고. 되게 빡빡하게 뜨시나 봐요. 그래서 심하게는 1mm까지, 그럼 뭐 3mm 도안을 4mm 바늘로 떠야 되고 이런 건가 봐요. 그러면은 구멍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손땀을 조절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요, 게이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는, 저도 지금 뜨고 있는데, 여기까지 떠야 되겠다. 뜨고 있는데, 자, 이 뜨고 있는 바늘과 손으로 잡고 있는 이 실 있죠? 이 부분의 장력이 스티치를 일정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을 잡잖아요. 이걸 꼭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안 잡고, 만약에 이렇게 실을 그때그때 가져와서 놓는 방식으로 뜬다고 하면은 아마 편물이 들쭉날쭉 할 거고요. 만약에 짱짱하게 뜨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뜨고 나서 실을 당겨주는 거죠. 계속 당겨서 이 장력을 너무 짱짱하게 유지하면은 편물이 원하는 것보다 작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늘을 한 바퀴 감았을 때, 실로 감았을 때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뜨는 게 편물을 고르게 뜨고요. 너무 느슨하게 잡아서 이 부분의 장력이 이런 식으로 느슨해지면요,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면은 땀이 고르게 나오지 않아요. 재봉틀에서도 실을 한번 걸더라고요. 바늘에 끼우기 전에 실을 2번인가 걸 거예요. 2번인가 걸어서 이 장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때 땀이 고르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실을 이렇게 2번 정도 잡아주신 다음에 이 손가락에 걸린 실과 떠주고 있는 바늘 사이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데요. 너무 당기거나 너무 느슨하지 않게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시고 나서 실을 바늘에 한 바퀴 감았을 때 그 스티치의 크기가 일정하게 하면은 아마 너무 짱짱하게 뜨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있었네요. 이지한TV님께서 뜨개 할 때 어떤 실을 좋아하고 작품을 뜰 때 어떤 기준으로 실을 고르냐고 하시는데요. 저는 실은 일단은 도안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안 작업할 때는 콘사는 사용하지 않아요. 돌실로 주로 꼬임이 좋은 실을 봐서 사는데요. 저도 이제 실을 직접 다 구입하다 보니까 가격을 보고 성분도 보고 색도 보고 하면서 실을 고르고요. 울 함량이 높은 꼬임이 있는, 이렇게 꼬임이 있고, 그리고 단종되지 않은 실을 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실을 주로 사용해요. 실이 단종되는 줄 모르고 도안 작업한 게 덜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나중에 보면은 다시 샘플을 뜨고 이제 게이지 맞는 실을 찾아야 되는 과정이 너무 피곤해요. 단종되고 나면 대체 실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볼실 사용하는 거는 게이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안 정보를 했을 때 실 사용량하고 실 굵기를 기재해야 되는데 콘사는 그 부분이 되게 애매해서 잘 사용하지 않고 볼실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디자인에 맞는 실을 찾으려고, 색감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맞는 실을 찾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거 쉽지 않아요. 이제서 봤는데 저 뜨태기가 와본 적이 있는지, 뜨태기가 뭐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도 뜨개를 하기 싫을 때가 와요. 뜨개를 하기 싫을 때는 뜨개를 안 합니다. 뜨태기가 오면은 그냥 잠시 뜨개를 쉬어주세요. 정말 뜨개 하기 싫을 때는 뜨개 안 하고요. 뜨개 안 할 때는 한 몇 달 안 한 적도 있어요. 지난 여름에도 약간 뜨개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밀려와서 한 몇 달 뜨개를 안 했는데요. 뜨개를 너무 오래 많이 하지 마세요. 천천히 즐기면서 뜨시면은 뜨태기가 잘 오지 않지 않을까.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분은 막 뜨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루 10시간씩 뜨개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무언가 사람이 하루 10시간 이상 하는 거는
하루 이틀 정도면 할 수 있는데 하루에 10시간씩 무언가를 계속 하면은 사람의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즐기시면서 뜨개를 하시면은 택이 잘 오지 않을 거고요. 오더라도 그냥 올 때는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예쁜 작품을 구경하고, 인스타의 뜨개 피드나 아니면 저는 예전에 훨씬 더 많이 본 거는 레블리에 있는 친구들의 작품들이 있어요. 친구 추가해놓고 친구들의 작품 구경하고 있으면은 막 예쁜 게 막 보이니까 아, 저거 떠야 되겠다. 이제 좀 슬슬 뜨개를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이제 뜨개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취미를 오래 못 즐기는데 뜨개를 이렇게 오래, 제가 벌써 뜨개를 한 지도 거진 몇 년일까요? 14년? 15년쯤 되어 가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는 뜨개를 안 했어요. 뜨개를 한 게 어렸을 때 걸스카웃에서 견장 주거든요. 뭔가를 수행하면은 견장을 주는데 그거 받고 싶어갖고 목도리 하나 뜬 게 저희 뜨개의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될 때까지 뜨개를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 가사 시간에 뜨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 교과 과정에서는 뜨개가 없었어요. 이제 다 나이가 들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뜨개를 다시 시작했는데, 다른 취미는 제가 금방 관둔 거 되게 많거든요. 저 뜨개는 안 질려요. 떠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다양하고 무궁무진하잖아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예쁘니까 나도 갖고 싶어서 하나 뜨게 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뜨개로 저를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무언가를 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뜨개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옷도 있고 숄도 있고 장갑, 양말도 있고요. 인형도 있고 소품류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한 번씩, 제가 근본 없이 뜨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언가를 뜬다고 했을 때 그거 어려워, 너무 못 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뜨개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뜨고 싶은 걸 이것저것 다 떠보면서 뜨개에 대한 관심도 더 깊어지고 더 오랫동안 뜨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뜨개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틀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하게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뜨고 싶은 거 다 떠보세요. 다 떠보시고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겪어보신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있게 만들면 되죠. 저도 했는데 왜 못 하시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고요. 저는 올해에는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